네,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건희 미술품 기증관 후보지로 서울을 선정하자 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대구 등 지자체 19곳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구름이 휘감은 인왕산의 절경,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국보와 보물 등 2만 3천여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고 이건희 회장 기증관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을 선정했습니다. 기증관 유치에 나섰던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정부의 입지 선정 발표에 반발해 비수도권 지자체 161곳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부산과 대구, 충남 등 지자체 19곳은 다음 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항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이 서울 집중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문화예술까지도 서울에 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각종 정책 간 충돌이 분명한 졸속임을 스스로 자인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건희 기증관의 최종 선정지를 결정하고 일부 기증품은 비수도권에서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 진상조사 결과 설명회 현장입니다. 지진 피해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입니다. 촉발 지진 책임 있는 정부는 사과하라! 정부의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사 결과 설명회를 열고 지열 발전 주관 기관인 넥스지오와 지질련, 서울대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진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해 포항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 주민들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지열 발전 관리 책임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엉터리 조사라고 주장합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부는 수사 요청하지 않은지 이거야말로 그달끼고 몸통은 빼고 격까지만. 진상조사위로부터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받은 포항시도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지열발전사업본부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은 산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책임자 처벌과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정부가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건지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12경 가운데 한 곳인 부산 청사포입니다. 이곳 1.2km 해상에는 높이 100m짜리 풍력 발전기 9기가 들어섭니다. 해운대 청사포 해상 풍력 발전단지는 2,300세대 아파트로부터 2km 떨어진 곳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도 풍력 발전기 12기가 들어섭니다.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소음 우려가 있다며 반발합니다. 대단지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즐비하고 있고 해운대 달맞이촌, 빌라촌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집계하기로는 22만 인구수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 울산 앞바다 58km 해상에도 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섭니다. 오는 2030년까지 서울 면적의 2배에 이르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섰는데 현지 어민들은 어장이 황폐화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가자미라든지 문어라든지 뭐 다양한 어종들이 설치하게 되면은 모든 게 훼손돼 버리면은. 탈원전 정책과 맞물린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 확대 정책에 바닷가 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50년 넘게 미군 사격장이었던 화성시 매양리 일대 갯벌이 최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15년에 걸친 정화 활동 끝에 이 생명력을 되찾은 덕분인데
이에 힘입어 화성시는 이곳에 이 람사르 습지 등록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물이 빠진 자리에 갯벌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방개와 칠개 등 개 수만 마리가 분주히 오가고 물새들도 먹이 사냥에 여념이 없습니다. 화성 매양리 앞바다 갯벌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화성 매양리 앞바다 갯벌 가운데 여의도 5배 면적을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칠면초 같은 염생식물들 4.2헥타르가 매양리 갯벌에서 볼 수 있고요.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갯벌입니다. 50년 가까이 미 공군 훈련장이던 매양리 일대는 지난 2005년 미군 기지 폐쇄 후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버들, 갯지렁이 등 저소동물 169종이 서식하고 검은머리 물대새 등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이곳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방침입니다. 습지에 대한 재평가를 새로 하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기존의 보는 관광에서 생태를 보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관광으로 바꿔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갯벌 가운데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곳은 전남, 신안 등 7곳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 진료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휴게소입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볼 수 없는 병원 건물이 주차장 입구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6일 문을 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이 들어선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휴게소에 병원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확실히 신속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병원에는 경기도 의료원 수석의사 2명과 간호사 4명 등 의료진 6명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응급 환자 처치가 가능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다 보니 약국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약 처방과 조제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민간 의원이 지난 2018년 문을 닫자 주민들이 경기도에 병원 설치를 건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정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1차 진료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이곳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9일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농가 돕기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농협은 우리 농산물 100만 박스 특판 이벤트를 오는 9월 추석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국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최대 40%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경남 사천시는 이 국내 항공과 우주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관련 사업 진출을 추진하자 이 사천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이 송도근 사천시장을 만나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장님 최근 몇 년 동안 사천시에서 항공기 정비와 수리, 즉 항공 MRO 사업이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현재 사천의 항공 MRO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예, 말씀하신 우리 항공 정비 사업 MRO라 약칭을 합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했고 우리 사천시가 응했고 2년이 지난 2017년 12월에 사천에 있는 카이를 정부 지원 항공기 정비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항공 정비업체로 지정된 카이는 다음 해인 2018년도에 캠스라고 하는 항공 MRO 사업을 전담할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는 행거동, 즉 정비동입니다. 정비동이 완공되어서 연간 100대 정도를 MRO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까지 갖추었습니다. 그 시설을 갖추는 것은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31반 1000제곱미터의 부지를 항공 MRO 단지로 지정을 하고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조성이 되어서 말씀드린 행가동이 건설이 되었고 부품업체들이 들어설 2단지도 현재 50% 이상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고 연간 산업체들이 올 3단지도 지금 보상을 하고 있기에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행가동에서 지금까지 30여 대의 항공정비를 시행을 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설립된 공법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공항시설법, 항공법에는 국제공항공사는 MRO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외국, 즉 이스라엘의 항공정비업체를 불러와서 그들로 하여금 지원을 해서 MRO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민생에 있어서는 저소득 고소득 양극화입니다. 또 경제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입니다. 언필칭 국토균형개발을 부르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에서 국가가 투자하고 자치단체가 함께 투자해서 잘 순항하고 있는 MRO 사업을 수도권에서 다시 하면서 국부 유출도 될 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에 직접 저해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사천의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가는 그러한 타이틀 하에서 지금 대표 관광시설인 케이블카는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 개장이 되면은 거기에는 400여 종의 포유류와 어류, 파충류 등 희귀종들이 전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약 연간 80만 이상이 관광객이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도심을 개발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까지 연계하면은 삼천포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이 관광시설이 체계화되고 시스템화되어서 적어도 이틀, 사흘 머물러야 하는 그런 관광지로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전통과 사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사천은 고려 8대 임금인 현종의 고향입니다. 현종이고 1015년도에 1015년입니다.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에 현재의 사천이 사주로 승격되고 왕실의 고향인 풍패지향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사천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역사적인 고장이라는 그런 긍지를 확보해서 그의 일환으로 이제 와룡문화제를 올해부터 고려 현종 대왕 축제로 이어가면서 사주인의 긍지를 드높이고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산업 분야입니다. 항공산업에 있어서는 우리 사천이 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했고 종포 일반 산단을 조성했고 국가 항공 산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제기인 일을 만들고 또 특히나 KF-21 보라매의 롤아웃 출고식을 거쳐서 지금 육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행위성 조립 공장과 또 2호부터 5호까지 중행위성입니다. 헤드가 500kg짜리 이것을 설계하고 제작 조립하는 그러한 우주센터까지 갖추어졌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항공 MRO 기지까지 만들므로써 사천이 명실상부한 항공기 부품의 제조, 조립, 완제기 생산, 위성의 조립과 연구 발전 이와 같은 항공과 우주의 기본 틀이 갖추어졌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사천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